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1920년대 일제 민족 분열 정책 시기에 사회주의 이 운동이 수용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민족운동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운동 계열로 나뉘게 되었다. 근데 왜 이들이 나뉘었냐? 이들은 그냥 단순히 뭐 생각이 달라 나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한 후에 이 조선이란 나라가 경제 정책적으로 어떤 국가로 가야 되냐? 사회주의를 따르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야 되냐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로 가야 되냐 뭐 이걸 두고 이제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 민족 운동이 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 계열에서 했던 물산 장려 운동하고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봤었죠. 오늘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민족운동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례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하나는 1924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고, 예, 또 하나는 원산 총파업이라는 겁니다. 자,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는 1924년 일어난 일인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했습니다. 자, 암태도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여기에 뭐 여기 뚱뚱하냐 우리나라 비만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여기 이제 서남 쪽에 가면 이쪽에 이제 진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진도께 알죠? 진도 위에 있는 섬이 이 암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서해안에 있는 이 섬이죠. 이 암태도에 이제 있는 이제 이 부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지주들 중에서 문제철이라는 지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 집안은 이제 이 서해안 일대에서 염전을 운영을 해가지고 염전이 뭐예요? 소금을 만들어내는 천일염을 만들어내는 소금밭이 염전이죠. 염전을 통해서 큰 부를 쌓았고 당시에 땅이 한 300만 평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부자인 거죠, 그렇죠? 300만 평이면 도대체 얼마야 이게? 자, 어쨌든 이 문제철이라고 하는 이 지주는 조금 악질적인 지주였나 봅니다. 당시에 1920년대에 농사를 짓고 여러분 소작이란 말 자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제 소작농이라 그러는데 이 소작을 하게 되면은 소작농들이 땅 주인에게 뭘 줘야겠어요? 소작료를 바쳐야겠죠, 그렇죠? 보통 소작료가 4할에서 5할 정도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선생님이 이제 소작농이고 우리 송경환 선생님이 지주라고 쳐요. 송경환 선생님 땅을 제가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농사 지어서 여기서 제가 100이라는 쌀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40에서 50 정도의 쌀은 제가 지주인 송경환 선생님한테 이제 바쳤다는 거죠. 소작료로서 냈다는 거예요. 땅의 사용료를 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철이란 인물은 난 그 정도 받아서 안 되겠어 하면서 이제 뭐 한 4할에서 한 8할 정도의 아주 높은 소작료 이제 고리를 취한 거죠,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본인 지주들도 이렇게까지 안 받아가는데 이 문제철이라는 인물은 아주 지독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육할해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에서 80% 정도를 소작료로 내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암태도의 소작농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소작료가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때 이제 문제철과 함께 소작료를 올렸던 주변의 다른 지주들은 이 소작농들의 이제 이 항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소작료를 뭐 4할에서 5할 수준으로 내렸지만 문제철은 끝까지 난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이제 폭력배를 시켜서 폭행까지 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암태도의 문제철 땅에서 소작하던 소작농들이 목포로 건너가 배 타고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막 아사투쟁이라고 해서 우리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이러고는 막 서로 이제 그냥 목포 경찰서 앞에 들어눕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한 거죠.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뭐 농민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게 하필 또 독립운동으로 막 이어지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문제철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야 그냥 소작료 낮춰줘.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철이 소작료를 4할로 다시 낮추게 돼서 이 암태도의 소작농들의 이 요구 조건이 요구 사항이 이제 통한 거죠. 그래서 성공한 소작쟁이가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철이라는 인물은 조선 총독부에 기금도 많이 내고 되게 열심히 친일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친일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은 이 펴낸 책 중에서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이 책에
일제 시대 때 열심히 친일했던 나쁜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친일했고 무슨 일 했고 뭐 이런 게 쭉 다 적혀 있는데, 이 문제철이라는 인물도 이제 한 친일했기 때문에 이 양반도 이 친일 인명사전에 실릴 법하지만,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그 어떤 그 이름을 집어넣는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록 앞서서 친일을 했더라도 나중에 열심히 항일을 했다면은 항일 운동한 공을 봐서 친일한 걸 이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친일 인명사전 빼주는 거지. 근데 이 문제철이라는 인물은 돈이 많은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총독부에 기부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또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또 많이 대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사자성어 중에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 그러니까 이 문제철이라는 사람은 이쪽으로는 총독부 뒤에 돈을 대면서 친일활동도 했지만, 또 이쪽으로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대면서 혹시나 나중에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상황도 같이 이제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또 뭐 학교도 지어서 민족 또 교육에도 또 앞장서십니다. 지금도 그 학교가 남아 있어요. 목포인가 가면은 이제 문제철 이 지주가 세웠던 문태중학교, 문태고등학교 같은 학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뭐 근데 뭐 문제철이라는 사람만 그랬던 건 아니고, 이때 당시 많은 부자들이 2개로 다 줄을 댔어요. 총독부에 기부해서 이제 일제 쪽으로도 줄을 대고, 또 동시에 상해 임시정부에 줄을 대가지고 거기 또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지원하면서 또 그쪽에도 또 줄을 대고, 뭐 이렇게 참 돈이 많으니까 양쪽으로 다 줄을 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철이라는 사람은 친일 인명사전에선 이름이 빠졌다. 자, 이게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고, 넘어가서 이제 원산 총파업, 이건 1929년 일어난 일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원산은 또 어디 있는 곳이냐면 여기 이제 함경도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 해안가 쪽에 여기 원산인데, 원산에 이제 영국계 회사인 라이징 선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이제 기름을 뭐 정유하는 정유 공장 하나 운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정유 공장의 이제 관리인들이 누구였냐면은 일본인이었는데, 당시 전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조선인이었죠. 근데 이제 일본인 이 관리자가 조선인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이제 조업했나봐, 구타했나봐. 조선인들이 여기 이제 저항해가지고, 야, 때리지 마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저항을 하면서 뭐하냐, 파업을 합니다. 파업. 우리 일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실패로 돌아갈 수 없었냐면은, 여러분, 파업을 하면은 일만 안 하는 게 아니죠. 뭐도 안 나오겠어요?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안 나와요. 근데 이 파업에 참여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은 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급여가 되게 소중해요. 근데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파업을 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뭐 총파업이건 뭐 노동운동이건 간에 이것도 배가 고파야 하는 거지. 배가 불러야 하는 거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게 파업 이런 게 와닿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파업은 이제 급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급여가 없다 보니까 장기간 지속할 수 없는 운동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산 총파업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실패로 끝난 게 원산 총파업. 그리고 성공으로 끝난 게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 암태도 소작쟁이, 농민운동이죠. 그리고 원산 총파업, 노동자 운동이죠. 이렇게 우리 살펴봤다면, 이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60만세 운동은 뭐냐, 여러분들. 자, 1926년이 되면,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 뭐 이때는 이제 사실 순종 황제는 아니었죠. 이미 이제 1910년에 이제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아예 빼앗겨가지고 이 대한제국의 이제 황가는 그냥 조선의 이왕가라고 이제 격화돼가지고 한마디로 일본의 천황 아래, 황제 아래 이제 그냥 왕인 거죠. 왕이 돼서 이제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왕인 순종이 이제 죽자, 뭔가 비록 이제 나라는 이미 일찍 그 전에 빼앗겼지만 지금 마지막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인 순종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먼저 뭔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어떤 민족의 뭔가 가슴에 뜨거운 뭐가 치밀어 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순종 승하에 맞춰서 이제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60만세 운동, 그때 6월 10일이었어. 60만세 운동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는데 이 계획이 일제 총독부의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사실 이게 발각 안 되고 그랬으면은 1919년에 이제 3.1 운동만큼이나 크게 번졌을 수도 있는 이제 운동인데 뭐 크게 부응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경문도 뿌리고 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뭐 수업도 거부하고 뭐 동맹 휴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볼게.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뭐냐? 이게 이제 좀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자, 때는 바야로 1929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라도에 가면 여러분들 먹는 배 있죠. 피어. 배가 유명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나주라는 곳이 있어요. 나주. 자, 나주가 있고, 나주에서 이제 전라도의 당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광주인데, 광주로 학생들이 집은 나주고 이제 학교는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로 기차를 타고 이제 통학을 했어요. 통학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광주에서 학교를 마치고 다시 나주로 돌아오는 이제 이 열차 안에서 시비가 붙습니다. 누구랑 누가 시비가 붙냐? 당시 이제 광주에 가면 광주 고등 보통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아까 당시 일제시대 때 학제를 말씀드렸는데 고등 보통학교 하면 줄여서 고보, 광주 고보라고 하면 이건 누가 다니는 학교냐? 이건 조선인들이 다니는 오늘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놓은 이제 교육기관인 거죠. 그리고 당시 열차 안에 광주 중학교 학생도 타고 있었습니다. 자, 광주 중학교는 중학교라는 건 오늘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합친 당시에 이름 중학교라 불렀는데 누가 다니는 곳이다? 일본인들. 일본인인데 얘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네 아빠 따라 들어왔다든지. 그래 이제 일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이제 학교가 광주 중학교인데 이 열차 안에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도 있었고 또 광주 중학교 학생도 있었던 거지. 조선인과 일본이 있는데 또 여기 누가 타고 있었냐? 광주 고등 보통 여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다 남녀공학이 아니고 남녀를 다 구분해서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광주 여자 이제 고등 보통학교에 학생도 타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박기옥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 박기옥이 있었는데 이 박기옥 여학생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있는데 광주 중학교 학생이었던 후쿠다 슈조라는 놈이 이제 박기옥의 이제 그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기면서 희롱을 한 거죠. 조센지 너 카와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희롱을 했겠죠, 그렇죠? 희롱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지켜보던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 하나가 그걸 보고는 이제 화가 납니다. 저 새끼 저 뭔데 저 쪽발이 새끼 저게 말이야. 또 막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냐면 옆 칸에 박준채라는 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이 박준채라는 학생은 이 박기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의 사촌 동생입니다. 둘이 사촌지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후쿠다 슈조가 박기옥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본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이 이제 옆 칸에 뛰어가서 야 준채야 큰일 나부렀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준채야 아따 뭔 일이야 이러니까 옆 칸에서 말이야 쪽발이 자식이 너네 그 사촌 너희 머리를 막 당기면서 희롱을 한다. 이거 어쩌면 쓰겠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준채가 아따 무엇이요? 시방 이것을 어떻게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가지고는 후쿠자 슈조한테 막 이제 너희 새끼 뭐 왜 우리 사촌 누나 희롱하는 거야 새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차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패싸움을 이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열차 안에 있는 승객들도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어요. 전부 다 이제 얘네가 누구 편을 드냐? 다 광주 중학교 학생이 일본인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경찰이 나중에 이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전부 이제 가해자로 몰고 광주 중학교 학생들 피해자로 몬 거죠. 거기다가 당시에 이제 신문에서조차 광주 지역 신문에서조차 이 패싸움 학생들의 패싸움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누구다?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가해자다 이렇게 이제 몰아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차 내에서의 싸움이 이제 어디로까지 번지냐? 광주 시내에서까지 학생들이 이제 패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특히 이제 광주 중학교의 유도교사, 일본인이죠. 이 유도교사가 자기네 학생들한테 목검과 죽창과 막 이런 걸로 이제 무장을 시켜가 야구방방 이런 걸 무장을 시켜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잡아다가 막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뭐 선생님 깡패도 아니고 말이야, 막. 막 이제 린치를 가하고 하니까 또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몽둥이 이런 걸 무장을 해가지고는 또 광주 중학교 애들을 잡으러 댕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패싸움이 벌어지다가 마침내 이들이 광주 시내 한가운데서 양측의 학생들이 서로 이제 완전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서로 막 싸우는데 재밌는 거는 광주 중학교 교사, 일본인 교사가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보고 이런 불안당 같은 놈들, 이놈들 니네 깡패야 이러면서 당장 해산해, 사과하고 해산해 이렇게 이제 주장하자 광주 고등보통학교, 조선인들이 다닌 학교죠. 여기에 이제 교사도 일본 사람입니다. 와타나베라고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일본 사람이지만 와타나베 자기네 학교 제자들이 갈굼당하는 건 못 참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광주 중학교 교사한테 야 이 새끼야, 니네가 먼저 집단으로 린치를 가했는데 왜 우리 학교 애들 보고만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너희도 사과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약간 이렇게 좀 유야무야 돼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데, 문제는 경찰, 일본 경찰이 여기에 조사에 나서면서 광주 고등보통학교에 이제 이 시위를 주동했다.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게 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1월 3일부터 이제 대규모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지. 학생들이 이제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나와가지고는 전부 이제 학교 수업 안 듣고 다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약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운동 이제 시위 나서가지고는 일제는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학생들을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태학과 정학 합쳐서 한 거의 3,000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퇴학되고 정학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때를 이제 기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정했다가 2006년부터인가 이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11월 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 11월 3일이 바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고, 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인해서 이 기념일이 지정되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그렇죠? 참고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어떤 시작점이 되었던 이 박춘채란 학생, 이 박기옥 여학생 박기옥의 사촌 동생의 박춘채란 학생은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있는 와세다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조선대학교라고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조선대학교의 법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광주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에 이제 이 뒤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돕기도 하고, 또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 양심선언, 시국선언 이런 거 많이 하면서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 끝까지 이때 일제 저항했던 절개를 잊지 않으시고 민주화 운동에도 열심히 이제 하셔서 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되게 이제 유명한 어떤 민주화 거물로서 성장하셨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히든 스토리도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 1927년에 이제 조직되었던 신간회입니다. 자, 신간회 우리 민족운동의 큰 이 간자가 이게 줄기간자예요. 큰 줄기가 되겠다. 줄기는 서로 흩어지면 안 되죠. 줄기는 모아야 되죠. 그래서 당시 있었던 서로 갈라져 있던 사회주의 이 계열과 또 민족주의 계열, 둘 다 어차피 식민지 조선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뜻은 같았으니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하여서 만든 단체 바로 신간회입니다.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겠다. 자, 근데 이 신간회 활동 참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도 이제 이 신간회가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고 그래요. 근데 이 신간회가 왜 이제 이게 분열이 되게 돼? 왜 분열되게 되냐? 신간회 이제 지도부가 지도부 중에서 이제 몇 명의 인물이 있어요. 최린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송진우, 또 나중에 또 고려대학교의 또 이제 설립자로 이름이 유명한 이제 김성수, 이런 사람들은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치론자들입니다. 자치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친일파라고 좀 보기가 좀 애매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친일파는 맞는데 이겁니다. 야, 일본은 너무 강한 나라야. 일본에게 지금 우리가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일단은
일단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자.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을 획득하자.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열심히 기르다 보면 언젠가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지 않겠냐. 일단 지금은 일본 일제의 통치를 일단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스스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어내자.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치론자예요. 근데 이 자치론이란 게 자칫 잘못하면 뭘로 그냥 가냐? 그냥 덴노 헤이카 반자이 되는 거야.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일본에 충성하는 일제 이 친일파로 가기가 쉽거든. 어쨌든 이 최린, 송진우, 김성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신간에 이제 막 그 지도부로 막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양반들이 이제 자치론을 주장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과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 자치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회의적이 되겠지. 아 이거 뭐야 이 새끼들 왜 이 신간의 뜻을 자꾸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당시 여러분들 중국의 국민당하고 공산당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국민당은 일종의 그 민족주의 계열이라 보면 되고 공산당은 이 사회주의 계열이라 보면 돼. 중국도 이제 일본과 싸우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이 중에 이제 국민당의 지도자가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제스가 공산당 뒤통수를 칩니다. 치면서 이제 공산당 애들이 야 씨 이거 이 민족주의 계열 이 새끼들 믿을 수 있는 놈들이 아니야 하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하는 애들은 코민테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인터내셔널 조직이야. 국제적인 조직이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뭐 조선의 공산주의자, 뭐 러시아의 공산주의자, 중국의 공산주의자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월드 인터내셔널 공산주의자.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당이 중국의 공산당 뒤통수를 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분열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이 공산주의 세계 지도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 그 지도부 이름이 코민테른이거든. 여기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지. 야 너희들 어느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인지 간에 상관없이 민족주의자들하고는 서로 결별해라. 같이 놀면 안 돼. 그 새끼 믿을 수 없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신관에 있던 이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민족주의자들하고는 이제 결별을 선언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신간을 탈퇴해버리고 그러면서 신간에는 유야무야 되면서 와해되게 됩니다. 뭐 하지만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합심해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조직도 있었다.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도 있었다. 고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